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배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11일 가족방에 공개된 프리미어리그와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5.7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3월 13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 두 팀 모두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아틀레티코는 현재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과연 마드리드의 왕자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미드필더 코케의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요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카르바알과 밀리탕, 세바요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리디거도 현재 출전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공격진에서도 현재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고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들이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가 경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2연패를 기록하며 다소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헤타페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데요. 최근 홈경기 12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를 단단히 하며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자, 아틀레티코의 주요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아틀레티코 공격의 핵심 안투안 그리즈만입니다. 이번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며 경기 조율 능력도 뛰어난 선수인데요. 특히 마드리드 더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을 무너뜨릴 핵심 카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원과 측면으로 가며 활약하는 요렌테가 있는데요.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공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레알의 공격을 저지할 것인데요. 중앙 압박과 2선 블록 수비를 통해 벨링엄과 카마빙가의 전진을 차단하고 빌드업을 방해할 것입니다. 또한 측면에서 요렌테와 리노가 적극적으로 압박하여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돌파를 저지하고 크로스 기회를 최소화할 텐데요. 또한 공격에서는 그리즈만 중심의 빠른 역습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레알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하여 볼을 탈취한 뒤 그리즈만과 알바레스가 빠르게 침투하며 공격을 전개할 텐데요. 특히 좌우 풀백이 공격 가담 후 생기는 레알의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중요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에서 라요 바예카노를 2대1로 꺾으며 바르셀로나와 승점 동률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죠.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과 공백과 공격수들의 출전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의 주요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주드 벨링엄입니다.
중원에서 득점과 어시스트를 모두 책임지는 다재다능한 선수인데요. 현재 부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 만약 출전한다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의 핵심인 비니시우스가 있는데요. 빠른 돌파와 개인기가 뛰어나며 결정적인 순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만약 경기에 나선다면 아틀레티코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알은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벨링엄은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공격을 조율하며 카마빙가와 추아메니가 중원을 장악해 공격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그의 측면 돌파가 핵심인데요. 두 선수는 중앙으로 침투하며 슈팅 기회를 만들고 풀백이 오버래팅하며 공격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레알은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부상자가 많은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정상적인 전력을 가동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에서 승리한 만큼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레알 마드리드의 무승부 또는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아스날과 아인트호벤의 맞대결입니다. 1차전에서 아스날이 원정에서 7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아인트호벤이 과연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아스날이 다시 한번 완승을 거둘지 분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은 제주스, 토미야수, 하베르츠, 사카가 결정합니다. 특히 사카는 복귀를 앞두고 있지만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아인트호벤은 바이라크 타레비치, 틸만, 페피가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루카스 페레스는 챔피언스 리그 스쿼드에서 제외되어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아스날은 1차전에서 아인트호벤을 7대1로 대파하며 사실상 8강행을 확정지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최근 홈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날은 주전 선수들을 일부 시기하면서도 승리를 목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스날의 주요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스날의 중원을 지휘하는 핵심 선수는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경기 조율 능력과 창의적인 패스를 통하여 아스날의 공격을 조율하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아인트호벤의 미드필더진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과 수비 능력을 갖춘 데클란 라이스는 아인트호벤의 역습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텐데요. 볼 탈취 능력이 뛰어나고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스날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스날은 짧은 패스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 주도권을 잡고 아인트호벤을 흔들 계획인데요. 조르지니와 라이스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제공하며 웨데고르는 공격진을 조율하며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공격에서는 양 측면의 활발한 움직임이 핵심인데요. 왼쪽에서는 트로사르와 티어니가 빠른 연계를 통하여 크로스 기회를 만들고 오른쪽에서는 벤 화이트와 스털링이 오버래핑과 컷인 플레이를 병행하며 아인트호벤의 수비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아인트호벤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상대 수비진이 볼을 소유할 때 최전방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며 아인트호벤의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인트호벤은 1차전 대패 이후 헤이렌베인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지난 7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는 즈베즈다를 상대로 한 승리가 유일한 승리 기록입니다. 아인토벤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아인토벤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자원은 요한 바카요코입니다. 빠른 돌파와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인트호벤의 최전방 공격수 루크 더용은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스날의 수비진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로 이번 경기에서도 더용의 공중볼 장악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인트호벤의 전술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인트호벤은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접근을 취하며 아스날의 공격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베르만과 슈라우텐이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중앙 공간을 최대한 좁게 유지할 텐데요.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과 제공권을 활용한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개인기를 활용하여 수비수를 따돌리고 중앙에서는 틸과 랑이 빠르게 전진하며 공격을 전개할 것인데요. 최전방의 대용은 크로스 상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마무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인토벤은 아스날이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점을 노려 롱패스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를 시도해야 할 것이며 세트피스에서도 한방을 노릴 수 있는 아인토벤입니다. 아스날은 1차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면 아인토벤은 반전을 노리겠지만 원정 경기력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벤은 아스날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마지막 경기는 릴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1차전에서 릴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릴이 승리를 거둘지 아니면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반전을 만들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릴은 제그로바, 산토스, 움티티가 부상으로 결장할 텐데요. 특히 측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제그로바의 부재가 공격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벤탈렙은 이번 챔피언스 리그 스쿼드에서 제외되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은메차, 스벤손이 부상으로 결장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추쿠에메카는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주전 대부분이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전력 누수는 없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릴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차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홈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몽펠리에를 1대0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릴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릴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릴 공격의 핵심 선수는 조나단 데이비드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7.01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빠른 스피드와 결정력 있는 마무리가 강점이며 도르트문트 수비진을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기 조율과 창의적인 패스를 담당하는 레미 카벨라도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들을 뿌려주며 릴의 공격 전개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릴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릴은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도르트문트의 압박을 고려해 안정적인 점유율과 빠른 역습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중원에서 벤자민 안드레와 부아디가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양쪽 측면에서 무카우와 은바페가 오버래핑을 시도할 것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조나단 데이비드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도르트문트의 높은 라인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릴이 수비적으로 내려서게 될 경우 압박보다는 중앙 수비 블록을 형성해 상대 공격을 차단한 후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론트문트가 측면을 활용하게 될 경우 역으로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어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론트문트는 최근 6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며 현재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아우크스부르크에게 0대1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원정 4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도론트문트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도론트문트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론트문트에서는 카림 아데에미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평점 7.64를 기록하며 빠른 드리블과 공간 침투 능력을 통하여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론트문트의 최전방에서는 세르우 기라시가 릴 수비진을 위협할 텐데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7.41의 높은 평점을 기록 중이며 공중볼 장악력과 강력한 슈팅이 도론트문트의 득점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도론트문트의 전술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론트문트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양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하여 돌파와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아데에미와 브란트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후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이 수비적으로 내려서게 될 경우 중앙 압박을 피해 측면에서 볼을 배급한 후 제공권이 강한 기라시가 마무리를 노리는 패턴이 있는데요. 또한 슬로터백과 벤세바이니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헤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릴이 수비라인을 지나치게 내려설 경우 사비처나 브란트가 중거리 슈팅을 활용하여 골문을 노릴 수도 있는 도론트문트입니다. 릴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노릴 텐데요. 반면 도론트문트는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의 기복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릴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3월 13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